이거 좀 재밌네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공포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공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다. 나는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아, 그냥 의견인데요. 하이, 렁은입니다. 오늘은 공포 영화를 봤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접해보자는 취지에서 보고 왔는데, 오늘 본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공포 영화예요. 뭐 방구석 일열, 많은 영화 유튜버들, 그리고 이동진 파이아키아에서 많이 다뤘던 작품이고, 심지어 이동진님은 별점 4.5점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영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 영화가 뭐냐? 유전이라는 영화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대한 공포 영화는 아닙니다. 뭐 많은 미디어에서 진짜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섭다? 이게 무서운 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긴장되고 잔인하다, 기분이 좀 나쁘다, 이 정도인데, 그거를 우리는 무섭다라고 얘기하기로 했나요? 보통 제 머릿속에서 공포 영화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놀이기구를 탄 듯이 긴장감을 전해주고 뭐 이런 걸 상상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놀래키는 요소들을 영화 용어로 점프스케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영화 시장에서 그런 요소보다 좀 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무서움을 주는 게 유행인가? 약간 스릴러 장르랑 결합돼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는 뉴노멀, 아니면 좀 됐지만 숨바꼭질 같은 영화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나서 새로운 공포를 우리가 원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나? 나는 전형적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약간 장산범 같은 영화를 기대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화가 대단해요. 알겠어요. 맛있어요. 하지만 제 입이 싸구려거든요. 저에겐 이 영화가 한 끼에 30만 원짜리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이름 모르는 희귀하고 비싼 재료로 요리해줘서 맛있고 대단하고 뭐 신기한 건 알겠는데, 차라리 10,000원짜리 고급 짜장면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아닌가? 여튼 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아리에스터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지금 봤던 유전, 뭐 미드소마, 보이즈 어프레이드 요렇게 있더라고요. 최근 파묘가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파묘 감독님처럼 오컬트 장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 같고, 주연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연기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고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엄마 역할에 토니 콜렛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은 나이브스 아웃 주연하셨고, 아빠 역할에 가브리엘 번이라는 분은 유주얼 서스펙트 주연 맡으셨고, 아들 알렉스 울프라는 배우는 콰이엇 플레이스, 그리고 딸 밀리 샤피로, 이렇게 4명의 가족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주의 현상, 뭐 영혼, 영매 이런 주제들, 이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해진 오컬트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 주인공 엄마가 돌아가셔요. 할머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엄마가 돌아갔으니까. 뭐 그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힘든 나날을 겪어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용기를 내서 치유센터로 갑니다. 그 치유센터라 하면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의자 해놓고 앉아가지고 Hi, I'm 렁현. 그럼 나머지가 Hi 렁현 하고 내가 가진 아픔을 공유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공감해줘가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영혼을 소환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이후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영화입니다. 벌써 어렵죠?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 대단한 영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느끼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나는 거를 좀 말해보면, 주인공 엄마 직업이 디오라마를 만드는 예술가예요. 디오라마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사무소 가면은 아파트 조경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동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그 미니어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예술가야. 상업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으로서, 예술품으로서 만드시는 분이죠. 주인공이 만든 디오라마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디오라마로 하여금 어떤 비유, 메시지, 심리 상태 이런 걸 전달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
심지어 감독이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야. 이게 가진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그 디오라마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잡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데? 라는 느낌은 충분히 줘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사운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효과음, BGM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리가 어떤 인물들의 행동 상태, 식탁에서 숟가락 소리 아니면 주변에서 들리는 주변음 같은 거에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게 조명이 공포 영화라서 그렇게 세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인물 표정에만 겨우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하이라이트 조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라는 게 장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주변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내가 습득해가면서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명이 어두우니까 이게 딱 인물의 심리 상태, 표정 이런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딱 거기 꽂아놔요. 사람의 시선을. 그래서 몰입감이 굉장히 상당하다. 뭔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냐? 비유, 메시지, 장치 이런 거 다 분석해야 되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딱 그냥 공포 영화니까 깜짝깜짝 놀라면 되지, 무서우면 되지 라고 느끼고 싶었는데 그렇게 느끼기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엄마가 목류병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영혼을 보게 되면서 막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목류병이 걸린 엄마의 시점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카메라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건 꿈이야 라고 해서 화면이 딱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영화 스토리의 일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리고 엄마는 어떤 영혼의 힘 때문에 정신 상태가 그렇게 썩 온전치 않거든요. 그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엄마가 뭘 발견해. 남편한테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무서워 죽겠어, 저것 좀 봐. 라고 해서 남편이 보러 가거든요. 근데 남편이 보러 가는 장면은 또 안 잡아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엄마가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본 건지 아니면은 아빠도 실제로 본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건가? 라고 해서 뒤로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건가 봐. 그렇게 해서 이 영화들을 다 보고 이것저것 해석, 리뷰 영상을 다 봤는데 그거 보니까 그랬구나 정도까진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리뷰나 해석 영상을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가? 제 생각인데 이런 영화야말로 좀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설명해 주는 듯한 영화 프로그램이랑 같이 보는 것이 좀 더 친절할 수가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여튼 해석 영상을 보고 그랬구나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이게 모두가 극찬할 정도의 그런 영화, 대단한 영화인가? 왜 나는 모르겠지? 찐특이죠? 아닌 것 같은데? 난 아닌데? 하면서 심술이 좀 나더라. 또 나만 찐따인지 나만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관람평을 한번 볼까요? 평점 7.9점. 오컬트 영화의 마스터피스. 같이 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무서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배우들 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정도거든요. 네, 배우들 연기 상당히 훌륭합니다. 장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공포를 원하고 본 저로서는 그닥 재밌게 보진 않았네요. 저랑 비슷한 그런 느낌. 우리 머릿속에 제가 나이를 들어서 그런 건가요? 내 머릿속에는 적어도 공포라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어떤 긴장감, 쪼임, 똥줄 이런 거를 태우는 영화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내 머릿속에 있었던 공포의 정의와 다른 공포였다. 정말 무섭게 봤습니다. 같은 상영관에서 한두 분 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찝찝하지만 후회는 없는 영화. 이게 그런 영화인가 봐요.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그냥 저 같은 일반 관람객이랑 평이 좀 나뉘는 그런 영화인가 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영화가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 거예요.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병 이름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동료 의사가 어려운 병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아니 그 병에 걸렸다고? 그 병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생존율이 1%도 안 되는 그 병을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영화에는. 오히려 자꾸 뭘 숨겨. 이렇게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장치에 감추고,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장치에 감추고. 공포스럽다라기보다는 신비스러운 장치들이 많이 나와요. 신비스럽다라는 건 뭐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 장치들 때문에 나 같은 무식이 초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쑥스럽게 또 평점을 매기자면 3점입니다. 뭐 제가 좋은 얘기만 하진 않았잖아요. 나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한다라는 얘기죠. 3점은.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점점 오컬트 장르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있잖아요. 뭐 오컬트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컬트가 아직 마이너한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오컬트 영화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 영화로 하여금 오컬트가 가진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구나, 입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평점을 던져놓고 쑥스럽게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